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안식처 이한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직하고 회사에 적응하느라 유튜브에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업무 강도가 이전 회사보다 조금 더 있더라고요. 여전히 쳇바퀴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 9개월 만에 여러분들을 뵙는데 저를 조금은 기억해 주시는 분이 있으시겠죠? 여러분들도 그동안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복귀 아닌 복귀 기념으로 좀 무엇을 읽어드릴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 책이 보이더라고요.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저처럼 진로 혹은 이직, 결혼 등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긍정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분명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책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누구와 함께인가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하게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을 기준으로 우리가 평생 만나게 될 사람의 숫자는 약 17,500명이라고 합니다. 17,500명 안에는 내게 중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우리는 거의 매일, 아니 평생을 사람을 만나고 다투고 이해하고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떠나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인생을 온전히 나답게 사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은 일로 받아들여지기도 할 테지요. 실제로 돌아보면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시선이 자신의 하루 컨디션, 아니 자신의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를테면 내가 생각할 때 그리 웃긴 말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에 사람들이 자주 웃고 즐거워한다면 나는 누군가를 웃기고 즐겁게 해주는 재능이 있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될 테고, 반대로 내가 잘하고 싶고 이뤄내고 싶은 일을 해나갈 때 주변 사람들에게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핀잔과 무능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는다면 무기력해질 뿐더러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회의감마저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로 인해, 아니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아니 하물며 우리가 보내는 하루만 보더라도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 80%는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요소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이나 상황에 의해서 그날의 내 기분이 좌지우지 되기도 하니까요. 하루의 기분뿐만 아니라 내가 내리는 판단, 의지나 신념 등도 어쩌면 생각보다 더 타인의 영향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웃게 하는 사람, 당신을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를 나아가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건 역시 사람일 테니까요. 당신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언제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린 너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훗날 나에게 더욱 도움이 될 선택은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허나 정말로 현명한 선택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선택이 아니라 선택한 후 그 선택을 어떻게 내 의도에 맞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내면에 집중을 한 뒤
내린 선택은 올곧기 마련입니다. 그간 살아온 자신의 신념과 기준은 지금의 선택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이후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몫일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의견과 비난에 흔들릴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다 완벽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내려온 결정들 덕분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들과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소비해왔던 모든 것들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스포트라이트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와 행동에 대해 실제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믿는 심리학적 용어인데, 토마스 길로비치라는 심리학자가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실험 참가자에게 오래전 유행한 가수의 얼굴이 크게 들어가 있는 티셔츠를 입게 했고 다수의 다른 참가자들이 모여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게끔 했습니다. 티셔츠를 입은 실험 참가자는 요즘에 유행하지 않는 시대가 지난 가수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참가자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볼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티셔츠에 그려진 가수가 누구였는지 알아차리거나 티셔츠를 눈여겨본 사람은 실험자 중 10%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는 역시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람들은 타인에게 그리 많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내 행동 하나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냉정히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헤어스타일을 했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일일이 신경 쓰다 보면 또 하나하나 상처받다 보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일이 오히려 내 인생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완벽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 절대적인 적이 존재할 테지요. 이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미워하고 시기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다면 어떠한 부정적인 시선에도 그래서 뭐? 라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결국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재단되고 휘둘리고 상처받을지라도 언제나 나는 계속해서 나와 함께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기준과 잣대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애써 맞추며 살아갈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들의 기준과 잣대는 내 앞에선 전혀 의미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며 관계에 얽매이거나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에 자신만의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 보는 것이죠. 어떠한 것도 나라는 고유명사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나를 꾸며줄 수많은 수식어가 있겠지만 저는 부디 당신이 당신만의 고유한 방식대로 인생을 꾸며가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대로. 하루는 무척이나 센티해져서 조용하게 마음을 울리는 노래를 들으며 드라이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을 나선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깜빡이도 없이 끼어드는 차 때문에 놀란 동시에 이내 감정은 화로 물들었습니다. 센티했던 감정은 금세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대로 드라이브를 가기에는 기분이 좋지 않아 씩씩대며 집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두고 갔던 설거지 거리를 보며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고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고 말았습니다. 깨진 그릇을 보며 내 하루를 망친 걸 갑자기 끼어든 차 때문이라며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작 그 이유 때문에 내 하루를 망쳤다고 하기엔 묻어두고 넘어갈 수 있는 일에 온몸에 부정적인 감정을 쏟았고 화가 난 채 씩씩거리며 설거지를 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내 의지와 통제를 벗어나 나를 괴롭히는 일들.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고 씩씩거려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 된 건 그냥 어쩔 수 없게 놓아버려야 합니다. 두고두고 화를 내고 내 탓이네, 그것 때문이네 하고 화를 내봤자 상황과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으니까요.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그냥 살다 보면 가끔 그런 일도 생기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유연하게 대처하다 보면 삶에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 틈으로 알 수 없는 행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귀한 사람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대로. 그렇게 그대로 놓아줄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내 기분과 시간을 뺏길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 틈 사이로 좀 더 행복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탓으로 틈을 메우지 마세요. 바로 지금입니다.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지금 당장 하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잠시 넣어두고 지금 당장 해보는 것이죠. 도전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걱정만 생길 뿐입니다. 스피노자의 명언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 사실은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하기 싫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노력을 하기 싫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고백을 하고 무언가가 먹고 싶으면 고민 없이 먹는 것처럼 무엇이든 좋으니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당신은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얻는 것은 있을 테니까요. 수많은 도전을 통해 제가 겪은 한 가지 교훈은 도전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보아도 그들이 하나같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당장 해라.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말하기 전에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소 부딪히고 직접 깨달으며 성공의 방정식에서 최고의 키워드는 지금과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을 단순히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이었기에 스트레스로 여기지 않고 그저 원하는 대로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끓어오른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끓어오른 마음은 이내 식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식어가는 마음에는 불안이 자리 잡게 되고 불안은 곧 걱정을 낳고 걱정은 망설임을 심어주게 됩니다. 악순환의 반복인 셈이지요. 피어오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의 결과라는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언제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무엇이든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글을 쓰게 됐던 계기는 SNS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엔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일까요? SNS로 얻었던 인정과 인기의 반대편엔 시기, 질투를 비롯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가득했습니다. 지금도 SNS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보는 시선들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SNS에 올리는 글은 가볍거나 그저 누구나 할 수 있는 공감의 글로 그친다는 편견 때문에 무시당하기 십상입니다. 처음 글을 올리고 표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가 무슨 글을, 야, 그런 건 누구나 다 해. 타인의 시선과 인정은 그 벽을 더욱 견고히 쌓습니다.
단순히 글뿐만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라는 벽 앞에 우리의 실력과 능력은 돈이 되지 않으면 인정받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은 내 실력이 되고 그건 곧 돈이 됩니다. 개인의 재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돈이 되지 못합니다. 돈이 되지 못하는 건 무능의 범위 안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슬픈 세상입니다. 매 순간 가치를 입증시켜야 하고 무언가 되어야만 하고 표현하는 것이 나의 재능을 입증하는 수단이어야만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글이 잘 읽히고 있을까 생각하는 저를 보면 말이지요. 어떤 것이든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하면 됩니다. 쓰거나 찍거나 그리거나 부르거나 만들면 됩니다. 자신의 것으로 표현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자신의 것이 됩니다. 기억에 남을 만한 무엇인가가 되는 것이지요. 허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건 나도 하겠다는 마음가짐만 가진 채 시도하지 않거나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쟤는 나에겐 없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서 성공한 거야. 평가와 의견을 내는 건 쉽습니다. 허나 조합하거나 만들어내는 건 어렵습니다. 내 것으로 표현하는 건 더더욱 어렵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 표현,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낸다는 건 참으로 애매모호한 일입니다. 그러니 인정하고 이해하는 삶을 살며 개의치 말고 염두에 두지 말고 꾸준하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관점에 따라 여러 의미를 갖고 있겠지만 자본주의의 특징 중 눈여겨봤던 것은 모든 재화의 가격이 성립되어 있다는 것과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접하고 마주하게 되는 모든 것들에 가격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노력까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간과 노력, 내가 겪어내고 있는 이 환경은 가격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저는 자본주의를 참 좋아합니다. 저의 노력이나 재능들이 언제든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에 따라 물질적인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자본주의를 경계합니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사람들은 각자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직업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직업은 전문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 덕분에 세상은 발전하고 편리해졌지만 개개인의 가치와 일에 대한 행복은 그렇지 않게 되었지요. 어쩌면 자본주의의 단점 중 하나는 전문화일 것입니다.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마저도 모두 전문화되어 즐기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노래는 가수가, 그림은 화가가, 글은 작가가, 그리고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노래와 그림과 글은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최근 슬프게 봤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애매한 재능은 잔인하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재능이 애매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잘한다고 생각하는 재능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경쟁 상대들에게 밀리기 시작하고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들이는 노력에 비해선 좀처럼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가다 보니 애매한 재능은 잔인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재능이 애매하다는 말 역시도 자본주의 안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기에 들인 시간과 노력이 헛되었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일 테죠. 이 애매한 재능이라는 말과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면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직업적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개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행복함을 느끼는 것은 모두 다 다릅니다. 하지만 발달된 미디어와 타인과 밀접한 거리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자연스럽게 나의 생각과 비교하게 되고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위치에 대한 안도감 정도로 생각하게 만들고 타인의 행복과 성취를 자신의 불행과 열등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돈이 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거나 직업적으로 재능이 없으면 빠르게 포기를 해야 한다거나 누구보다 잘해야 된다거나와 같이 모두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게끔 만들게 된 것입니다. 비교와 자책, 자극적인 소재들과 자본으로 물들어진 것에 의해 삶의 본질을 잊게 만듭니다. 삶의 본질은 가치와 의미에 있습니다. 여기에 인생을 대하는 나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관점과 추구하는 것들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행동과 지금 하는 일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귀찮고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가정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을 수 있고, 누군가는 부를 많이 축적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누군가는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누군가는 매 순간을 관리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지 안다는 것은 삶을 거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닌 감정에 휩쓸려 섣부른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닌 삶을 여행으로 대하게 만드는,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정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A가 있습니다. A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B가 있습니다. B는 물질적인 욕구가 강하며 최고의 가치를 돈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돈을 위해 일을 하는 B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 일을 하는 A를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로 A 역시 가정이 아닌 돈만을 쫓는 B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두 사람의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 케이스입니다. 서로 각자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A와 B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였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분명 행복한 상태라는 것은 알겠지만 다른 부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A는 가정에 충실할 때 행복하지만 돈이 많은 B를 보고 열등감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심한 경우 가정이 자신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B 역시 돈만을 쫓느라 가정의 행복은 뒷전에 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심한 경우 자신이 걸어온 삶이 후회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잘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은 꼭 필요합니다. 물론 본인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만일 본인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모른 채 위의 질문들을 하게 된다면 혼란스러워지거나 불안감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속한 분야의 진입장벽을 조금 더 견고히 쌓습니다. 그리고 쌓인 진입장벽 안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걸 해낼 수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나는 도무지 닿을 수 없는 천재라는 영역에 닿아 있는 것 같고, 소위 천재들은 그들만의 리그 속 사람들과 닿아 있을 것만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겪었던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 또한 사람입니다. 감히 말하지만 저는 천재는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천재가 되려면 선천적인 재능을 빠르게 발견하는 타이밍,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 재능을 뒷받침하는 노력이 합쳐져야 하죠. 이 모든 것들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천재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허나 대부분의 재능은 죽을 때까지도 발견되지 못하거나, 발견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거나, 재능을 뒷받침하는 꾸준한 노력이 없어서 묻히고 맙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실리콘밸리에서 온 천재 사업가들을 마주하고, 글을 쓰다 보면 등단한 천재 작가들을 마주하고,
음악을 만들다 보면 프로페셔널한 천재 뮤지션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을 마주할 때마다 느꼈던 사실 하나는 재능이 선천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천재라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꾸준히 했기 때문에 천재라고 불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속된 말로 미친놈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일에 미쳐 있었고 자신의 재능을 계속해서 발전시켰으며 사람들에게 좋은 영감을 주기 위해 밤새 고민하고 노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력은 디폴트 값입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면 당연히 뒷받침되어야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렇게 실력이 어느 정도 범주에 이르면 결국 설득의 문제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대중들에게 얼만큼 낯설면서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느냐까지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능력이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에서 내가 어떤 위치를 갖고 갈지에 대한 분석과 통찰이 한 사람의 예술성과 사업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와닿게 만들어줄 테고 결국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닿은 것만이 인정받고 돋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전문성에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무언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가장 먼저 그 시장의 모습은 어떻고 흐름은 어떤지 알아보고 나는 무엇을 해내거나 제공할 수 있는지 치밀하고 치열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꾸준한 노력으로 실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스스로를 설득할 만한 실력을 갖췄다면 다음은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천재는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문가들에 비해 실력이 모자라다고 해서 그만두지 마세요. 내가 하는 행위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행복의 흔적들을 많이 남기는 것이 인생을 가장 보람차게 보내는 방법일 테니 말이죠.